자, 짧은 기사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이 50억 달러 불렀는데 한국이 50억 달러를 갖고 반미 선동할 게 아니라 물가 인상률 정도만, 상승률 정도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무기로 이렇게 대응하라. 그게 방법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50억을 고집하지 않고 이 소폭 물가 상승률 정도만 이렇게 올려받고 나머지는 무기 구매로 하는 부분에 자기 나라의 선거용으로 떠들게 될 거다. 어차피 미국에서 지금 F-35A 20대 정도도 더 사야 되고 뭐 헬기라든지 미사일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보면 이번 달 들어 군이 장대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LSAM이라고 부르는 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라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에 이렇게 지금 발사가 됐을 때 이걸 갖다가 고도 한 40, 5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에 속하는 요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가 방사청에서 12월 초에 이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LSAM을 개발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기본 계획안을 갖다가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LSAM 개발 추진을 2010년부터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핵심 기술 연구 시험 탐색 개발을 마치고 방추위 결정으로 본격적인 시제품을 만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근 1조인데 2024년까지 만든다는데 전투용 판정을 받는 제대로 된 북한의 미사일 요격 무기가 나올 가능성은 한국 독자적인 기술로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SAM을 독자적으로 만드니 어쩌니 하지 말고요. 이게 되면 우리가 팩3니 이런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개발 자체에 미국의 미사일 회사와 힘을 합쳐가지고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무기를 업그레이드된 독자 한국형 요격 무기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의 무기 도입 부분과 관련해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한국의 무기 독자 개발을 가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 이런 부분에도 돈을 쓰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2월 달에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거라고 지금 하는데 한국이 인상률을 한 10% 정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9억 2,400만 달러 올해 9억 2,400만 달러 1조 400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1조 7, 800억 정도가 되는 수준에서 10억 달러 수준에서 끝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F-35 비행기를 더 사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미사일 개발 기술을 미국하고 협력해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으니까 LSAM 한국형 요격 미사일 체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미사일 요격 미사일 기술을 이렇게 들려와서 만드는 부분 이 부분으로 협력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무기를 사줬다라는 생색을 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옳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미 합작으로 미사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해 5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김정은이가 최근에 서해에 무인도가 5개가 있는데 그걸 전부 군사 기지화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해병대가 한박도를 초토화하는 계획까지도 2017년에 세웠다는데 무산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크리스마스 때 조용히 넘어갔어요. 북한이 도발을 할 거라고 미국에 지금 정찰기가 뜨고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조용히 넘어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도발을 연초 도발로 미루었을 뿐이다. 이런 지금 생각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연초에 도발을 하기 시작할 때 미국은 그것이 ICBM일까봐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북한이 앞으로 지속적인 도발을 할 건데 그 도발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소청도를 겨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요즘 문제가 되는 한박도는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영종도 공항이나 강화도까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군사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곳곳에 무인도를 김정은이가 다 군사기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머냐 하면 200수십 킬로입니다. 백령도까지. 그러니까 배로 한참을 가야 돼요. 6시간씩, 7시간씩. 그럼 여기 대청도고 소청도인데요. 이 세 개 다 사람이 살죠. 그리고 연평도, 우도 이 5개를 지금 서해 오도랍니다. 근데 우도는 뭐 군이 아주 이렇게 인천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논해로 하고 지난번에 폭격이 있었던 연평도가 여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백령도나 대청도나 소청도는 국내에서 봤을 때 완전히 절해의 고도죠. 그런데 이 중간 소청도가 섬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만 하고 인구가 한 200여 명 정도 살고 지금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도 폐쇄되고 가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청도에 지금 군인은 제가 봤을 때 한 중대급 병력들 수준 정도 있을 거예요. 1000명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뭐 한두 개 중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이 소청도를 자르고 놓으면 이 두 개가 고립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육지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 지원을 하러 백령도나 대청도로 보낼 수 있겠느냐. 30분도 안 걸려서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소청도를 기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오면요. 자, 금방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딱 잘라서 점령을 하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여기에 중대급 병력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도 한 200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질로 삼아서 협상에 들어가면 아마 피를 마르는 상황이 전개될 거고 한국에서 전쟁하자고 하겠습니까? 협상하자고 하겠습니까? 미국은 이걸 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도와서 전쟁을 하자고 나오겠습니까? 협상으로 해결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런 다양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요. 서해 5도 방비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글로벌 호커가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무인 정찰기. 근데 이 글로벌 호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지도새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왜? 북한이 기분 나쁠까 봐. 자, 이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북한의 서해 황해도 남포항에 해상 유류 화역 시설에요. 이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드나들었고 올해 북한의 해상 유류 화역 시설에 정박했던 유조선 추정 선박이 47척이라는 거예요. 자, 4월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2척에서 6척의 유조선들이 들어와서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 유조선들이 외부에서 민무역 등으로 갖고 온 유류를 육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배가 서서 수중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50만 배럴로 제한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이 최대 한 100만 배럴까지도 이렇게 반입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올해 촬영에 잡힌 선박이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47척 포함해서 총 71척인데 촬영에 잡히지 않은 배까지, 이 날이 흐리거나 밤이거나 이래서 잡히지 않은 배까지 합치면 100여 척이 지금 드나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요, 지금 정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목사에 대한 부분에 구속영장을 경찰로 하여금 이렇게 신속하게 신청시킨다. 아마 이 정권이 31일 날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면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그야말로 집회를 할 그런 단체들을 전부 통제하기 위해 지금 청와대 앞에 노숙 집회를 불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집회 과정에서 지금 폭력 사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광훈 목사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따르면 오늘 나중에 오후에 저희들 번개 뉴핑에서 하겠지만은 제1노총으로 한국노총을 제끼고 이제 노조원을 더 확보해서 100만 명이 훨씬 넘은 민노총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폭력 불법 집회에 대해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가? 자, 지금 의아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조국은 검찰의 영장 지금 오늘 실질심사가 있지요. 아마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아침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법리에 기초한 판단을 갖다가 기대한다면서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조국은 가족 비리가 아니라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재수의 감찰 중단에 대한 비리로 영장이 지금 청구되어서 출두를 했는데요. 서울대 교수라면서 폼 잡고 다니다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위치가 됐는데, 서울대에서는 뭐 조국이 기소되어서 아마 송치가 되면 이제 그때는 조국에 대해서 이제 면직을 시킬 건지 아마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회에 대학 입시,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공직자의 비리, 더 나아가서 청와대의 자의적인 운용, 모든 부분에서 지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이런 조국이 이제 직권 남용으로 그야말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촛불합니다. 지금 좌파들 만나보면 정치하는 것도 아닌 장외 좌파꾼들조차도 촛불정신 합니다. 그러면 저거들의 그런 촛불정신은 뭡니까? 그야말로 남의 의혹은 이 손가락만한 것도 전봇대만하게 키워서 집어넣고, 자신들의 지금 비리는 전봇대만한 것도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것이 촛불 정신입니까?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 정권을 향해서 뭐 자신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칼을 거꾸로 잡고 현 정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온갖 지금 수단을 다해 공수처까지 동원해 협박을 합니다. 조국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수처 이런 부분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가 지금 이제 깜빵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 조국이 깜빵 가게 되면 아마 정권은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오늘 이 정권이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제가 볼 때 좀 의문입니다. 근데 제가 정광훈 목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부분이라 보면 조국이야 증거인멸이나 도주나 이런 우려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제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전부 부인하지 않습니까? 법무장관까지 지내고 민정수석까지 지낸 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이라고 애매하게 말을 돌리고, 그러면서 정권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수사권 조정을 하려다가 지금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내세운 공수처는 지금 국회 통과 지금 직전입니다. 이 경찰, 정권의 주구가 더 열심히 되는 이제 경찰에는 상을 준다고 원경한 전 서울청장, 이모선 경찰청 차장, 황운하 이제 대전경찰청에서 경찰 인재 원장 이들은 전부 민주당에 지금 영입되어서 총선에 지금 출마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반해 검찰 조직은 완전히 지금 날려버리려고 하고 과거에 자기들이 지난 정권을 비판할 때 정가의 보도로 썼던 직권남용은 그보다 한 100배쯤 더 해놓고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허인애하고 조국이요. 결국 안방에 지금 가는 지저분한 이유로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개혁을 하자 해놓고 기껏해야 권력에 빌붙어서 특혜 사업을 해먹다가 깜빵에 가게 되고 기껏해야 권력의 개가 되어서 그냥 또 뒤로 돈벌이 해먹는 걸 방치하다가 깜빵에 가게 되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조국이나 허인의 특히 386들이 이 사회에 떠들었던 가치나 철학은 뭐가 남았냐는 거죠. 전부 개뿔 사기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모른 채로 남겨둬야지 모르는 걸 아는 채 그렇게 열광하고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할 일도 아닙니다.